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 새로운 이론서의 페이지에 맞춰서 139페이지에서 147 강의 내용에 대한 예상 문제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농업용 시설물의 보험가액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암기식으로 농업용 시설물의 보험가액 금액 하면 제가 했죠. 뭘 해야 한다? 9원 3 일단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에서 13, 그래서 90%에서 130% 이걸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은 항상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키워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재조달 기준금액 재조달 기준금액의 얼마다? 90에서 130%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이 말은 재조달 기준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곱미터당 시설비에다가 시설 가입 면적, 그래서 거기에다가 최대 90, 최소 90, 최대 130%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건 1번 같은 경우는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입니다. 이제 그게 아닌, 자, 유리온실 하면은 경량철골조가 따라와야 됩니다. 경량철골조. 그리고 내재형 하우스. 그 다음에 비규격 하우스. 이건 어떻게 되냐? 이것은 따로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기초로 해서 보험 가액 금액을 결정. 자,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유리온실. 유리온실은 고가이기 때문에 별도로. 유리온실은 이렇게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기초로 하든가, 그 다음에 경량철골조는 제곱미터당 5만원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가액 금액을 결정합니다. 자, 그러면 핵심 키워드는 1번 재조달 기준 금액의 90에서 130% 내에서 결정한다. 그리고 유리온실, 내재형 하우스, 비규격 하우스는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기초로 보험 가액 금액을 결정한다. 그리고 유리온실은 제곱미터당 5에서 50만원 범위 내에서 가액 금액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3개.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재조달 기준 금액 90에서 130%. 그리고 비규격 하우스까지 유리온실, 내재형 하우스, 비규격 하우스. 그리고 유리온실. 이렇게 키워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2번. 보상하는 손해 중 자연재해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지진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가장 구분 잘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동상해, 냉해, 그리고 한해. 자, 확인하겠습니다. 태풍은 기상청에서 이상 발령할 때 발령지역에 바람가비로 발생한 피해니까 여기는 태풍주의보. 자, 그 다음 얼어서. 자, 얼었다, 얼동. 그래서 동상해. 그리고 여기서 강우 부족이 나왔고 토양 수분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라겠습니다. 그러면 가뭄 피해라고 쓰든가. 한해. 여기서는 가물한 한해가 되겠습니다. 다음 3번. 표고버섯의 확장위험 담보특약 가입 시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시오. 버섯 중에서 표고버섯입니다. 시설작물과 버섯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둘 다 공통점인 것은 자연재해 조수해로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때는 보상을 해줍니다.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러나 버섯은 이거 외에는 보상을 안 해줍니다. 단 표고버섯은 확장위험 담보특약 가입 시
보상하는 손해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면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핵심 키워드. 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로 농업용 시설물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 같은 경우는 공통적이었습니다. 버섯하고 시설작물하고. 자, 그럼 두 번째. 자, 농업용 시설물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두 번째는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 없다? 없는 자연재해로.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니까 자연재해로 작물피해. 이게 중요합니다. 작물피해. 작물피해 얼마? 작물피해 70% 이상이고 여기에 뭐가 해야 된다? 전체 시설의 재배, 버섯 재배를 포기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여기서는 기상청에서 발령한 기상특보 발령지역에 여기에 기상재해 관련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작물의 피해가 발생. 자, 이렇게 하면 여기서 키워드는 자, 자연재해 조수해로 농업용 시설물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접적인, 그러니까 농업용 시설물 직접 피해는 없는 자연재해로 작물 피해가 얼마다? 70% 이상이고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 그리고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여기는 이제 그 일정 기간의 피해, 일정 부분의 피해 이런 것은 상관없이 피해만 발생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3번 같은 문제는 키워드. 자, 농업용 자연재해 조수해로 농업용 식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두 번째는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자연재해지만 작물 피해가 70% 이상이고 재배를 포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 수재위험 부보장 측에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자, 수재위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이 보험의 목적물은 상습 침수 지역이나 하천 지역에 있으면 인수 제한입니다. 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는 그걸로 인한 수익률이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인수 제한인데 단 좋다. 그러면 수재 위험이 발생했을 때 나는 보장을 안 해줘도 된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가입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자, 이것도 두 가지가 있죠. 그 보험의 목적. 자, 어떤 거냐? 상습, 침수 지역, 그리고 하천, 부지 등에 위치한 보험의 목적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수재에 대해서 말해야 될 거니까 수재, 그러니까 홍수, 해일, 집중, 호우 등과 같은 수재에 의하거나 이러한 수재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避難 조치를 했을 때 조치로 인해서 보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을 안 한다. 자, 제가 여러분께 키워드만 이렇게 써줬는데 여러분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쭉 연결해서 서술하는 방법을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험금 지급 사유와 보험금 산식인데 시설작물 중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은 부추하고 이쪽 이제 장미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많이 나온다고 했었고 또 그에 대해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부추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추에 대해서는 서술형과 또
계산 문제로 제가 두 개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보험금 지급 사유 일단 어떨 때 보험금을 지급하느냐. 보장하는 재해로. 일단 보상하는 재해로. 보장하는 재해나 보상하는 재해나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어려워하는데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보장하는 재해로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보장하는 재해나 보상하는 손해나 혼용해서 쓰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재해로 1 사고당 생산비 보상 보험금이 그러니까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 얼마야 된다? 얼마 이상이 된다? 얼마를 초과해야 된다? 10만 원을 초과. 10만 원을 초과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 이게 1000만 원을 초과한다는 것은 정확히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손해 면책금 이상으로 발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보험금 사실은 자 부추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부칠. 자, 이게 7하고 비슷하잖아요. 부칠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추의 재배 면적과 재배 면적에다가 곱하기 부추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피해율 그리고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70%. 왜? 부추는 이렇게 자라면 여기는 밑동을 낫으로 뺍니다. 그리고 놔두면 또 일정 기간 이렇게 있다가 또 여기서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부추는 보상됐을 때 100%가 아니라 70% 부칠. 자, 다음은 6번 문제는 5번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이걸 실질적으로 계산 문제로 전환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산비 보장 보험금이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저희가 했잖아요. 어떻게 한다? 부추의 재배 면적에다가 부추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70%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부추의 재배 면적입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생산비입니다. 그리고 피해율. 당연히 여기다 70%를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부추 재배 면적이 800제곱미터입니다. 곱하기 단위 면적당 생산비가 5,5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피해율이 50%네요. 그리고 곱하기 70%. 자, 그러면 800 곱하기 5,500원이니까 44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0만 원에다가 곱하기 0.5% 50%가 0.5 50%가 0.5 곱해주면 똑같죠. 그러면 220만 원 나왔습니다. 220만 원에다가 곱하기 70%니까 0.7 하면 154만 원.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때 여기 제곱미터 단위를 써줘야 되냐 원 이렇게 써줘야 되냐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는데 좀 습관적으로 이 단위는 써주시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할 때는 반드시 154만 원 이렇게 쓰든가 또 154만 원. 그래서 선택 기준은 여러분 취향대로 하시되 반드시 단위들은 명확하게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태풍으로 시설작물 재배용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었습니다. 다음 보기의 지급보험금을 계산하시오. 그리고 조건이 주어졌네요. 보험가액 금액 2천만원, 손해액 1200만원. 보상비율이 주어있어요. 보상비율. 보상비율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건 100%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구조조합 피복제 조사일 현재 수리복구를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험금 산식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기에서는 보험금 산식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자기 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느냐. 자기 부담금. 그래서 보험금은 자, 미니멈 손해액 빼기 자기 부담금.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이제 보험금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다가 결국은 보상 비율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시계는 지금 이렇게만 나왔지만 실제로 여러분께 이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보상 비율로 해준다. 그래서 결국은 보상 비율을 곱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 부담금은 어떻게 한다? 손해액의 10%다. 자, 그러면 손해액이 얼마였어요? 손해액이 10%인데 여기는 구조체와 피복제가 같이 있으니까 손해액의 자기 부담금은 최소 30만 원.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대 얼마야 된다? 100만 원. 이 범위 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기준으로 먼저 자기 부담금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이 얼마였습니까? 1,200만 원이었으니까 여기에 10%를 하면 얼마가 됐습니까? 120만 원입니다. 근데 120만 원이 이것을 자기 부담금으로 하면 안 되겠죠. 왜? 자기 부담금의 범위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대 자기 부담금 적용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얼마? 100만 원. 자, 됐습니다. 그럼 100만 원 했죠? 자, 그러면 보험금은 보험금 어떻게 하냐? 자, 미니멈 손해액이 얼마였어요? 1,200만 원. 자기 부담금 얼마입니까? 100만 원.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얼마예요? 2천만 원. 자, 그럼 적은 것은 얼마입니까? 1,200에서 100만 원 빼니까 1,100만 원 하고 2천만 원 중에 작은 거니까 1,100만 원이고 여기에다 곱하기 보상비율이 얼마였어요? 90%. 그러면 1,100만 원 곱하기 0.9니까 99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핵심 사항을 명확하게 꿰뚫고 그 다음에 풀어야 됩니다. 7번 같은 경우는 자, 그럼 리뷰를 6번하고 7번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6번에서는 부추의 보험금 산식에서 70%를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놓치느냐 놓치지 않느냐를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추가 나오면 부칠 70%를 여기에 있는 70%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재배용 하우스 같은 시설작물 재배용 하우스 같은 이러한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부담금을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서는 그러니까 비고 같은 걸 명확히 확인합니다. 구조치와 피복제입니다. 그때에 따라서는 피복제 단독 사고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 부담금이 손해액 10%에 10만 원에서 30만 원 범위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구조치와 피복제의 동시 사고겠죠. 그리고 보상 비율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금액하고 보험 가입 금액이 적은 게다 보상 비율을 곱해줘야 된다. 이 부분을 명확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차 시험에 2권, 기존의 2과목은 계산 문제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10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너무 복잡하거나 이러한 문제는 이걸 못 풀면 안 돼? 이것 때문에 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원리만 알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론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 필요 없고 이론을 기초로 해서 이러한 문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구나 하시고 6월 7월 돼서 7월 8월 이때 집중적으로 문제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